안녕하십니까? 해운대 부민병원 박억승입니다. 오늘은 병리학 총론 6장이죠. 총론 6장 신생물 두 번째. 분자적 기초 10가지에 대해서 좀 할 거고 임상적인 내용 어떤 것들이 있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시간에 했었죠. 악성 종양은 빠르다. 그 다음에 분화가 역행성 없다. 비정형적이다. 피박이 없고 침습 침투를 잘한다. 전이가 흔하다. 재발이 가능하다. 예후가 좋지 않다. 이게 악성이죠. 그 다음에 이제 성장 분자적 특징 10가지 조직폭력배 생각하면 된댔죠. 중고등학생들 꼬신다. 중고등학교에서 성장 억제인자 선생님이 얘기 안 듣죠. 회피한다. 이게 사회에 나서 경찰 군대 이것도 도망 다닌다. 무한 증식하죠. 막 다른 사업장 뺏고 막 염증 우범지대가 되고 침습 전이 사업장 딴 데 막 뺐습니다. 이 나발이 넘어서는 나발이도 내 거다 이러면서 막 그러고 이놈들이 막 다른 사업장 수출도 하고 막 이랍니다. 혈관도 증식하죠. 막 자기들 살아야 되니까 유전체의 불안정성과 변이 이게 전체적인 사회 시스템에 문제가 생길 수도 있죠. 스스로 죽지도 않아요 이것들이. 결국은 세포 대사의 변화가 생긴다. 그럼 이걸 해결하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 항암 치료, 수술, 면역 치료, 뭐 생활 태도 변화 뭐 이런 걸 해야 결국은 캔서가 해결된다. 그래서 분자적 특징 10가지 조직폭력배 생각하면 간단하다는 거죠. 자, 앞에서 성장 인자 얘기했었죠. 그로스 팩터. 이거에 관련된 캔서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표에. 그러고 그걸 다 외우는 소리는 아니고 그냥 요렇게 문제가 있으니까 캔서가 생기는구나 이해하시라는 거고. 성장 억제 인자는 딱 뻔하죠. RB 있었고 그다음에 뭐 CDKI 그러니까 P53 이런 얘기 있었죠. 자, 이제 세 번째는 면역 반응 회피. 경찰이 왔을 때 어떻게 도망가느냐 이 얘기죠. 자, 숙주의 면역 계통이 암세포를 인식하여 파괴한다. 자, 종양 항원과 면역 반응 세포들 사이에서 이게 조금 이상하게 돌아간다는 거죠. 면역 감시를 회피한다. 그래서 보시면 우리 몸에 이제 면역 반응하는 세포들 보면 T 세포, 그다음에 NK 세포, 마크로페이지라고 대식 세포 이런 것들이 이제 주로 암 세포를 잡아먹는 놈들인데 여러 가지 이런 방법을 통해서 회피를 한다는 거죠. 이거 보시면 PD-1 리간드라고 하는 놈이 있죠. 요게 이제 암세포가 하는 짓 중에 하나인데 이게 2018년도에 노벨상 작품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뭐냐? 암세포가 PD-1이라는 단백질을 딱 발현을 해요. 그러면 암세포를 잡아먹는 T세포가 이놈하고 결합을 딱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T세포는 암세포가 아니네. 이게 넘어가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완전 페이킹 치는 거죠. 거짓말 하는 거죠. 암세포가 지 살아남으려고. 그래서 면역 약제죠. 약을 딱 면역 항암제를 딱 쓰니까 이걸 딱 막아버리는 거예요. PD-1 단백질을 막아버리니까 이 T세포가 정신 차려서 암세포를 잡아먹더라. 이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면역을 회피한다. 그래서 T세포의 기능을 무력화한다. 면역 항암제가 T세포의 기능을 좋게 해서 해결할 수가 있다. 면역 기능을 좋게 하면 캔서도 어느 정도 좋아진다는 거죠. 이거는 뭐 하고 넘어갈 얘기인데 사실은 이제 캔서가 1기에서부터 4기까지 있는데 우리가 이제 수련하다 보면 스테이지가 굉장히 높으면 오래 못 살잖아요. 스테이지가 굉장히 얼리 스테이지면 오래 살 수는 있는데 이 반대로 되는 경우가 있어요. 레지던트 수련하러 들어갔을 때 굉장히 4기였는데 레지던트 끝날 때까지 항암 치료 받으면서 사시는 분이 있고 1기인데 분명히 1기였는데 두세 달 만에 돌아가시는 분도 있고 이렇습니다. 근데 보면 약간 성격 차이와 이런 것도 연관이 있는 것 같은데 제가 공부를 좀 해보니까 이 면역하고 연관이 있다는 거죠. 항상 긍정적으로 막 이렇게 운동도 많이 하고 식사량이나 이런 거 하면 면역이 좋아지죠. 뭐 T세포라든지 NK셀이라든지 이렇게 암세포를 잡아주기는 우리 자체 방어 능력이 좋아지면 충분히 연관성이 그렇게 캔서를 이기는데 영향이 있다는 그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무한 증식하는 아까 전에 이제 그런 얘기 했었죠. 경찰이 잡아도 나는 퍼져나간다 뭐 이런 얘기죠. 노화를 회피합니다. 원래 셀은 노화가 과정을 거치면서 없어져야 되고 그리고 이제 유사분열 위기도 있어야 되고 하는데 그런 걸 다 회피해 버리고 자가재생이라는 과정을 통해서 계속 증식을 하는 거죠. 이게 보시면 성장 억제를 통해서 노화를 회피하고 여기 보시면 텔로머레이즈라고 하는 거 끝분절 효소를 다시 발현시켜서 유사분열 그러니까 M페이지가 끝나는 거를 난 계속 돌아갈 거야 하면서 이제 암세포는 달리는 겁니다.
또 암 줄기세포도 연관이 있다는 거죠. 그리고 이제 염증 반응은 우리가 이제 우범지대가 된다.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제가 얘기를 했었고, 여기 보시면 염증 반응은 EGF 같은 성장 인자를 방출하고, 그다음에 뭐 성장 억제를 제거하고, 또 이제 세포 사멸의 저항과 면역을 회피합니다. 세포 사멸 아포프토시스 같은 것들 못하도록 그렇게 할 수 있죠. 그리고 이제 혈관도 생성하고 침습과 전이를 활성화시킨다. 여기 보시면 VGF 같은 게 뭐냐? 혈관 만드는 그로스펙터라는 거죠. 그리고 ECM은 익스트라셀룰러 매트릭스라고 암세포 주변의 조직을 재형성해서 조직 침습을 한다. 뭐 이런 얘기입니다. 그리고 이제 침습과 전이 과정을 이제 조금 한번 깊이 있게 다룰 건데요. 이게 뭐냐면 암세포가 여기만 있어야 되는데 주변으로 침습을 하고 또 다른 타장기로도 막 가잖아요. 어떤 식으로 가느냐에 대해서 적어 놓은 겁니다. 한번 보시면 이 그림을 보고 이제 얘기하시면 됩니다. 암이 생겼어요. 어쨌든 아까 전에 뭐 성장 인자 나가고 성장 억제 조절 회피하고 면역 회피하고 해가 암세포가 저들끼리 모여갖고 쏙닥쏙닥 살고 있습니다. 덩치도 점점 커지고 있고 이제 딴 데로 막 가고 있는 거예요. 어떤 과정을 거치느냐? 암세포가 일단은 분리합니다. 이C 어드헤린이라고, 그러니까 카드헤린이라고 얘기하는데 결국은 어드히전 된다. 붙어 있는 그게 이제 기능이 소실을 되면서 암세포가 떨어져 나갑니다. 떨어져 나가서 익스트라셀룰러 매트릭스라고 하는 이 기질, 세포 외의 기질을 갖다가 녹입니다. MMP나 뭐 겔라티네이즈나 이런 것들 써갖고 싹 녹이면서 이 암세포들이 싹싹싹싹 빠져나오고 새로운 익스트라셀룰러 매트릭스 그 기질에 암세포들이 붙죠. 붙고 난 다음에 암세포들이 요런 물질들을 이용해서 이동을 합니다. 꼭 뭐처럼? 케모탁시스처럼, 뭐 마이그레이션처럼 이렇게 우리 백혈구가 어디 침범했을 때 출동해갖고 잡아먹잖아요. 그런 것처럼 암세포들이 혈관벽을 뚫고 들어가서 혈류를 따라서 이제 이동을 한다는 거죠. 둥둥둥둥 떠다닙니다. 이놈이 간까지 갈 수 있고 허파까지 갈 수 있고 그리고 타장기 전이가 되는 거죠. 어쨌든 혈소판이나 응집인자나 이런 것들과 결합해서 뭘 만드느냐? 암 색전을 만듭니다. 색전이라는 말은 막혔다라고 얘기했죠. 혈전은 덩어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혈액의 덩어리, 트롬부스. 그다음에 엠볼리즘은 막혔다. 뭐가 막혀? 뭐 대부분 혈전이지만 덩어리가 막혔다. 암세포가 포함된 덩어리가 혈관을 막고 이게 이제 혈관 내피에 부착하면서 이 바닥을 통해서 또 익스트라셀룰러 매트릭스를 통해서 슬슬슬슬 빠져나와서 자리를 잡는 거죠. 그래서 집락을 형성하고 혈관을 만들어내면 이놈은 타장기 전이 혹은 주변 장기 전이가 될 수 있다는 거죠. 됐습니까? 이런 과정을 거쳐서 한다는 겁니다. 한번 쭉 읽어보시면 되고요. 혈관도 막 만들어냅니다. 혈관을 어떻게 만들어내는지 보면 뭘 만든다고 하면 항상 GF가 들어가죠. 그로스펙터. 그래서 바스큘라 엔도텔리알 그로스펙터 활성화 쫙 시켜갖고 혈관을 만들고 P53 돌연변이. P53은 세포 주기를 셧다운, 그러니까 안 되도록 해야 되는데 이게 돌연변이가 생기니까 계속 돌아가는 거죠. 뭘 만드는? 혈관을 만들어내는. 자, 그래서 일반적으로 암세포 성장에 필수적인 혈관 생성을 굉장히 저해하는 항암제들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베바시주, 맙, 뭐 이런 약제들, 그 다음에 아파티립 이런 약제들, 이런 약제들이 뭐 VGF, 여기 보시면 리셉터 1, 2, 3, 뭐 이런 것들 블락킹하는 그런 약들이 실제 만들어지고 있다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유전체가 굉장히 불안정해집니다. 우리 몸에 있는 모든 유전체들이 어떻게 HMPCC라고 가족형 폴립 대장 증후군이 있는데 이 사람들 보니까 막 숏 리피트 유전자가 계속 반복적으로 짧은 반복이 있다는 거죠. 그 다음에 뭐 뉴클레오티드 결제 복구 이런 것도 생길 수 있고요. 재조합 복구 이런 것도 생길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세포 자멸사 스스로 죽어야 되는데 죽질 않아요. 세포 아포프토시스 그림은 이거 또 기억이 날 겁니다. 내인성 경로에서 뭐 BCL2 패밀리 해서 이펙트, 박스, 바크 뭐 이런 과정 그 카스파제 활성돼서 아포프토시스가 일어나는데 결국 이 세포 자멸사의 유전적인 발현 P53 소실로 이런 기능이 떨어지고 그 다음에 파스, TNF 리셉터 복합체의 불활성 이런 거 되면서 결국 세포 자멸사를 회피를 한다.
거의 유전이죠, 유전. 그 다음에 세포 대사의 변화입니다. 이거 우리가 보통은 세포 대사라고 하면 이런 거죠. 우리가 세포가 살려면 ATP가 필요하다. 어네어로브, 그러니까 혐기성으로 글라이콜라이시스에서 ATP 2개 만든다. 하지만 TCA 사이클 돌리면 산소 쓰면서 30개에서 32개 만들어서 우리가 먹고 사는데, 암세포 같은 경우에는 유산소 당분해, 어네어로빅 글라이콜라이시스가 아니라 에어로빅 글라이콜라이시스라고 하는 새로운 시스템을 도입해서 바르부르크 효과 이렇게 얘기하는데요. 완전 ATP 만들어내고 살아가는 시스템이 다르다는 거죠. 그래서 PI3K, AKT 신호 전달을 통해서 글루코스 분해도 촉진하고 지 마음대로 한다는 거죠. 그래서 세포 대사가 정상적인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어네어로브 글라이콜라이시스 2개 ATP, 에어로빅으로 TCA 사이클 돌리는 30개, 32개 ATP 이 과정이 아니라 에어로빅 글라이콜라이시스 바르부르크 효과로 새로운 시스템으로 돌아간다는 겁니다. 그래서 금방 보시면 여기 보시면 세포 당하고 관련된 대사가 다르잖아요. 그래서 이거를 플루로디옥시글루코스라고 해갖고 이게 이제 동요원소를 사용해갖고 이게 암인지 아닌지 우리가 한번 PET-CT를 사용하는 거죠. 그러니까 암에 대해서 공부를 많이 해보니 그럼 암이 어떤 놈인지 우리가 알아보자. 그래서 진단검사로 PET-CT를 사용하는 겁니다. 여기 한번 보시면 PET-CT 찍으니까 음영이 막 증가되어 있어요. 근데 사실 이 B는 뭐냐 하면 이게 종양이 아니라 이게 이제 PSUV가 6.77 하면 수치가 굉장히 좀 높다는 얘기거든요. 업테이크 되는 수치가. 크립토코커스예요. 그러니까 염증도 일반 염증도 조금 수치가 높게 나오고 음영이 환하게 나올 수 있는데 실제 캔서는 이만큼입니다. 이건 한 90 정도 되거든요. SUV 수치가 PSUV 수치가 한 90 정도 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은 진짜 캔서인 거죠. 그래서 비나인도 있구나. 진짜 악성 캔서도 있구나. 그래서 PET-CT를 요런 유산소 당분해가 그러니까 다른 종류의 세포 대사 과정을 이용하는 캔서를 잡아내는 진단 과정에 이용될 수 있다 이 얘기입니다. 자, 이제 10가지 쫙 다 했고 지금 이제 할 거는 분자적인 기초에서 바람원 어떤 게 실제로 캔서를 일으키는지 화학적인 거, 방사선, 그 다음에 바이러스와 세균, 그 다음에 이제 캔서에 대해서 조금 얘기하고 끝낼 건데요. 발암 물질이 이런 것도 있습니다.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탈은 담배 많이 들어있죠. 비소, 전자파, 방사선 물질들, 니켈, 크롬, 철광, 혹은 공장들, 성면, 학생들 학교에 천장 제재로 썼던 성면, 폐암의 중피종의 원인이 될 수 있습니다. 나프틸라민, 이런 것들, 그 다음에 방사선과 벤젠, 염화비닐 제조 이런 것들도 암의 종류가 암의 발현 원인이 될 수가 있다는 거죠. 잘 몰랐죠, 사람들이. 이런 직종에 있는 사람들이 이런 캔서가 많이 생겨서 보니까 이게 산후부리하고도 또 연관이 된다는 거죠. 자, 화학적 발암이 있는데요. 이거는 이제 개시와 촉진인데, 그루버는 화살표의 개시입니다. 동그라미 촉진인데, 개시는 DNA 변화가 있다는 거고, 촉진은 이제 캔서가 생긴다는 거죠. 그래서 DNA 변화까지는 있는 개시는 했는데 캔서 안 생겨요. 촉진 안 하면. 근데 DNA 변화가 있어요. 이제 딱 스탠바이를 하고 있죠. 근데 촉진이 딱 되면 이건 캔서가 생깁니다. 개시해갖고 DNA 변화가 있는 개시를 했는데 촉진이 조금 늦게 한다 해갖고도 캔서가 생겨요. 근데 반대로 촉진만 연락하고 다음에 DNA 변화가 있는 개시를 하면 안 생깁니다. 이게 촉진만 해도 캔서가 생기지 않아요. 그 내용입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개시라는 의미는 발암물질에 계속 노출이 되면 대사 과정을 통해서 여러 가지 DNA 결합 손상, 죽기도 하고 정상세포 되기도 하고 이래 되겠죠. 결국은 이제 DNA 영구 손상의 개시세포가 된다. 나 이제 진짜 암이 될 거야 라고 하는 세포가 된다는 거죠. 거기에다가 촉진이라고 하는 세포 성장, 분화, 변화, 여러 가지 이런 환경들이 딱 제공되면 암이 만들어진다 이 얘기입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알킬 화제는 직접 작용 발암 물질이 된다. 간접 작용은 여러 가지 공장에서 나오는 이런 물질들이 된다. 한번 읽어보시면 됩니다. 이게 다 못 외웁니다. 그 다음에 이제 방사선 발암은 우리가 이제 흔히 볼 수 있죠. 자외선 같은 경우에 피부암 올 수 있습니다. 황인종한테는 조금 적지만 저쪽
코케시안, 유럽 쪽, 미국 쪽 있는 그런 백인들한테는 피부암 같은 거 자외선 때문에 많이 올 수 있죠. 방사선도 있습니다. 폐암 같은 거 올 수 있고, X선, 원자폭탄, 요오드 동위원소는 갑상선암 치료 목적으로도 사용을 하거든요. 그래서 여러 가지 자외선은 UV라고 하죠. 흑색종 이런 거 생길 수 있습니다. 그래서 SPF 차단제, 차단 지수가 어떻게 된다는 건 아마 해부 생리하면서 한번 언급했던 거라고 제가 알고 있습니다. 또 한번 보시면 되고요. 방사선 바람에서는 뭐 히로시마 원폭 입자 방사선이 있고 또 전기기 방사선이 있죠. X선 CT. 어쨌든 뭐 영상 장비를 많이 사용하는 거는 그렇게 좋진 않죠. 제가 논문 같은 거 보면 다음에 언제 기회가 되면 엑스레이 찍은 거랑 CT 찍는 거랑 MRI 찍는 거랑 이 방사선 노출되는 정도가 조금 차이가 있긴 하거든요. 근데 계속 직속적으로 하지 않는 이상은 뜬금없이 한 번 CT 찍는다고 뭐 애기들 데리고 있는 엄마들이 CT 찍으면 캔서 걸리는데 그런 건 아니죠. 자, 그 다음에 이제 미생물 바람에서 바이러스들과 세균 같은 것들이 캔서의 원인이 될 수 있다는 거죠. 여기 보시면 HTLV1 사람 T세포 백혈병 바이러스라고 하는데 이거 백혈병 생길 수가 있습니다. 이런 것처럼. 그 다음에 뭐 HPV 바이러스, 에비 바이러스, 그 다음에 HB 바이러스, 그러니까 헤파타이티스 B 바이러스죠. 그 다음에 헤파타이티스 C 바이러스, 간염 바이러스죠. 그래서 HCC가 생길 수 있다. 이거는 앞에 감염하면서 했어요. 뭐라고? 전환 감염이라고 들어봤죠. 그래서 HPV 바이러스, B 바이러스, HTLV 바이러스, 에비 바이러스 이런 것들이 캔서를 일으킬 수 있는 전환 감염 앞에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미생물 바람에서 가다실 맞는 거 있죠. HPV 바이러스에서 그 자궁경부암 일어날 수 있기 때문에 백신을 맞자. 뭐 바이러스를 없애기 위해서 예방 접종을 하자. 뭐 이런 얘기죠. 그 다음에 이제 미생물 중에서 세균 같은 경우에는 H. 파이로리가 대표 주자죠. 헬리코박터 파이로리가 만성 위염을 생기게 하면서 결국은 위암과 말토마라고 하는 캔서까지 갈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여기 보시면 보통 위염하고 위축성 위염 생기는데 위염과 말토마도 어느 정도는 H. 파이로리 세균 감염에 의해서 갈 수가 있다는 거죠. 자, 이제 전체적인 암에 대해서 했는데 임상적으로 어떻게 좀 쓰이는지 폐암 갖고 조금 해볼게요. 진단을 해야 되죠. 과거력 들어보고. 암 진단에 가장 중요한 건 웨이팅 로스입니다. 살 빠지는 거. 그 다음에 신체적 검진을 하는 것으로 시작하고요. 영상검사나 조직학적, 세포학적 검사, 또 혈액검사나 종양표지자, 요즘에 이런 거 뜹니다. 종양표지자 검사. 하나 더 하면 유전자 검사까지도 합니다. 그래서 보시면 뭐 절제 혹은 생검, 인시전, 익시전, 바이옵시, 아스피레이션 바이옵시, 이 파인 니들 아스피레이션, 그 다음에 스메어, 이거는 사이톨로지라고 하죠. 이거 첫 시간에 다 했던 내용들. 그래서 뭐 유방에서 빼내는 거, 갑상선 빼내는 거, FNA 하는 거 이런 얘기들. 그 다음에 면역학적 검사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종양 표지자 검사, PSA, 그 다음에 CEA, 알파 피토프로테인, HCG, 칼시토닌, CA125, CAT99, CA15-3 뭐 이런 여러 가지 것들 각각 암들과 연관이 돼 있죠. 특이 단백질, 특이 종양 표지자라고 해서. 그래서 CA125가 높다 해서 당신 난소암입니다. 이건 아니죠. 검사를 해놓습니다. CA 난소암이 영상적으로 조직학적으로 다 확인이 됐고 CA125가 굉장히 높아요. 수술이나 뭐 항암 치료 해갖고 하고 난 다음에 CA125 해보니까 쭉 떨어져 있더라. 그 팔로 반응 걸로 쓸 수도 있고 피검사 뜩 해봤는데 CA19-9가 높아져 있다. 이러면 이거 대장 쪽이나 췌장에 문제가 있으려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굉장히 종양 표지자 사용은 절대적이지는 않지만 간접적인 상황의 표지자로 많이 쓴다. 이렇게 알고 있으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등급이라고 하죠. 여기 보시면 T스테이지. T스테이지는 각 캔서마다 소화기 같으면 뮤코자, 서브뮤코자, 그 다음에 머슬, 시로자 이런 걸 침범을 어느 정도 했느냐에 따라서 T스테이지가 따로 매겨지고 림프노드가 주변에 림프노드가 갔느냐 반대쪽 림프노드 갔느냐 멀리 있는 림프노드 갔느냐에 따라서 1, 2, 3로 또 나눠지고 혈액 매개성 전이암 아까 얘기했죠. 포탈 베인으로 오니까 간과 폐
브레인으로도 갑니다. 혈류량이 많은 동네는 아예 안 가는 건 아니에요. 그런 쪽 어느 쪽 가 있느냐에 따라서 M1, M2로 나눠갖고 이거를 다 조합해서 스테이지를 매깁니다. 그래서 이거는 뭐 런캔서 같은 경우는 ISLC라고 하고 런캔서 소사이어티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데서 5년마다 이제 스테이징을 내는데 병기가 뭐 1A면 5년 생존율이 70%가 넘어가죠. 근데 4기면 13%, 거의 한 10% 미만이다. 이렇게 이제 설명을 많이 하죠. 그 다음에 이제 암과 관련된 임상 증후군들이 있는데 암 악액질이라고 이게 이제 살 빠진다는 얘기예요. 체중 감소, 식욕 부진. 왜 그러냐 봤더니 단백질, 분해 유도인자와 면역세포에서 분비되는 TNF-알파에 의해서 기초대사율이 올라갑니다. 전신염증도 많아지고 그래서 지방과 근육량 소실이 많아진다는 거죠. 암 때문에 대사가 올라가니까 살 빠진다. 그래서 몇 달 사이에 아주 심각한 웨이팅 로스를 우리가 암 조금 의심을 한다. 뭐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그리고 국소 호르몬과 부신 생성 증후군 한번 읽어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간단하게 1분만 이제 캔서 정리하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악성암은 성장 속도 빠르다. 그 다음에 피막이 없고 침습한다. 전이한다. 그 다음에 절제하지만 재발이 가능하다. 예후가 좋지 않다. TNM 스테이지. 보통 양성은 오마다. 캔서는 칼시노마, 살코마, 부두인데 예외적인 게 류케미아, 림포마, 메소텔리오마. 하나 더 하면 테라토마 뭐 이런 것들이죠. 암의 특성은 분화가 좋지 않다. 침습한다. 다이렉트 시딩도 하고 혈행, 림프를 따라서 간다. 혈행으로 가는 거 어디로 제일 많이 간다고요? 간과 폐로 많이 간다. 왜? 혈류량이 많으니까. 뇌도 가죠. 혈류량 많으면. 암 분자적인 기초 10가지죠. 성장인자 지속 방출. 그로스 팩터. 여러 가지 생각나는 거 있죠. 셀 사이클의 체크포인트 1, 2. 성장 어째인자에서도 체크포인트 1, 2 생각날 겁니다. CDKI, P53 여러 가지 이런 얘기들. 면역 반응 회피하죠. 경찰이 왔으면 막 도망 다닌다는 거죠. 노벨상이 뭐였죠? PD-1이라는 단백질 통해서 T세포를 속이는 거죠. 그래서 명역 항암제를 탁 쓰면 T세포가 활동을 해서 암세포를 죽인다더라. 무한증식하죠. 노화 안 합니다. 스탑 안 하고 계속 달립니다. 염증 반응 많아지고 침습과 전이 매트릭스를 빠져나가서 ECM을 빠져나가서 혈관 타고 쭉 가서 다시 거기에 붙어서 덩어리를 형성한다. 뭐 이런 얘기들. 혈관도 만들죠. 뭐 VEGF, 그로스펙터. 그래서 전체적으로 유전체를 불안정시킨다. 그 다음에 뭐 세포사도 회피한다. 아포프토시스, 뭐 인트린직, 익스트린직 있는데 그거 이제 블락킹해서 세포사 안 되도록 하는 거. 세포 대사를 변화시킨다. 이거 산소 쓰는 게, 글루코스 쓰는 게 달랐죠. 바로 브루크라고. 보통 언에어로빅 글라이콜라이시스, ATP 2개 만드는데 일반은 뭐 산소 쓰면서 막 만들어 제끼니까 그걸 우리가 이용했죠. 펫시티라는 걸 통해서. 그리고 이제 성장 인자 관련된 내용들, 그 다음에 침습 전이 내용들 금방 다 얘기했습니다. 혈관 이동, 바람원들 이런 공정, 이 표가 조금 중요할 것 같아요. 어디에 종사하느냐에 따라서 암이 올 수가 있다. SPF 또 한번 얘기를 했었고요. 이거는 전환 바이러스라고 해서 암이 생길 수 있는 바이러스들. 종양 표지자는 이거 암 예상을 할 수가 있고 이 종양 표지자를 팔로우하면서 치료가 잘 되고 있는지 그렇게 보통 이용을 합니다. TNM 스테이지 얘기했고 오늘 여기까지 하고 다음 시간에 이제 총론 노화 환경 영향에 대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